안녕하세요. 옥탑방 회계사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창업을 하실 분들은 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겠죠. 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업 케이스별로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리하여 만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참 편리하겠지만 제작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마다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1인 기업이 트렌드라서 그런지 그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기업 특집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면서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정하고 1년 동안의 세금 스케줄을 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신고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그리고 일용직 지급조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는데요.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하고요. 11월에 소득세 중간연납이 있습니다. 중간연납과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 과세의 경우 7월과 1월에 확정 신고를 하고요.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를 합니다. 간이 가세자의 경우 1월에 확정 신고를 하고 7월에 예정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요. 일용직을 쓰지 않거나 고용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규 직원이 없어도 일용직은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지급조서는 무엇이냐? 원천세 신고가 내가 몇 명의 일용직에 대해 얼마를 주었다 하는 계략적인 신고라고 하면 일용직 지급조서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주민번호, 이름 등을 상세히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4대 보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용직이 생기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발생하면 매달 원천세 신고와 분기별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달 15일까지 고용보험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상시 고용 인원이 없다면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사업장 가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일용직, 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고 지급된 알바비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일용직에 관한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가 쉬운 반면 이 일용직 처리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가 아닌 인건비성 경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에 관한 신고 영상은 다음 달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이전까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것이 제 목표고요. 소득세 신고도 아마 5월이 되기 전까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법에서 보는 일용직 정의를 보면 블라블라 적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근로 시에는 가입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1개월 이상 고용이라 할지라도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과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 이상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외의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사업장 가입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순서대로 맨 처음 신고해야 될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칙은 매달 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반기별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반기별의 경우 7월 10일, 다음에 1월 10일 두 번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가기, 원천 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에 가셔서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메인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 신고하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웬만한 정보는 주민번호를 넣어 불러오기만 하여도 자동 작성이 되니 제일 먼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원천세 신고 구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매월 신고냐 반기별 신고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기별 신청을 안 하셨으면 매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요. 빨간 박스 안에 순서별로 지급한 총 인원수와 총 지급액,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부표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신고하기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원천세 신고가 끝났으니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인건비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관련된 신고를 해본 적이 없고 4대 보험과 관련된 신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먼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민원 접수 신고,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험가입 신고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 박스 부분은 작성 방법을 설명한 곳인데요. 먼저 설명 보시고 작성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부분에 체크하시고 상시 근로자 부분에는 일용직만 있는 경우 0명으로 입력하시고요. 모든 것을 작성 완료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산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오게 되면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가입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로그인하시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보험 구분에 둘 다 체크하시고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일자 체크,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시고 접수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끝난 것입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 과세자료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가셔서 기본 입력 자료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하시면 소득자의 인적사항,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2명 이상인 경우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신고는 다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만 해보면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 있으면 세법 관련은 국세청 126번으로 고용산재의 경우 1588-007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를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이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입장 신고가 뭔지, 4대 보험 신고가 뭔지. 근데 또 사람이란 게 막상 부딪혀 보니까 되더라고요. 전화하고 물어보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차분하게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아는 만큼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아님 또 전화하면 되니까 편안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나 못할 것 같고 이거저거 신경 쓰기도 싫고 외부 기장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된 주소로 톡을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